뒤비진다면서 대구 지역에서 계속 자신의 행보를 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남경필 두 명의 정치인 당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합니다.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그동안 소장파 그리고 비주류의 길을 계속 걸었던 두 사람의 정치인이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이 남경필 지사의 탈당 문제는요, 잠시 후에 남 지사를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탈당 사태 관련해서 이정현 대표가 의견을 냈는데 약간의 조롱이 섞인 듯합니다. 이정현 대표기도 듣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정말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고 저는 오늘 그 두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꼭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중요한 정치인들의 탈당을 좀 그 의미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뭐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떤 자기 자신을 키워준 어떤 당의 어떤 대한 의무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사리만 쫓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서 사실은 비판한 걸로 보이고, 관련해서 오늘 이정현 대표 무슨 말도 했냐면 네. 자신들은 이슬만 먹고 네. 필요할 때는 공천 받으려고 하고 예쁨 받으려고 하고 네. 그러고 놓고서는 자신들은 마치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는 네. 자신들은 이슬만 먹고 큰 것처럼 하는 네. 이런 사람들. 나는 그러한 대통령이 어렵고 당이 어려울 때 등짝을 떠미는 네. 이러한 정치,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아주 가시가 돋친 비난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정치인의 새누리당 탈당 앞으로 많은 논쟁을 예고하고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상은요, 순천 지역에서 그야말로 호남에서 두 번이나 지역구 당선한 이정현 대표를 아주 공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남 순천 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박근혜 퇴진 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순천을 망신시키는 이정현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이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면서 이제 호기롭게 두 번 당선됐었는데 오늘 그 순천 지역 전 일반 유권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시민단체 분들의 얘기였는데 직접 소개합니다. 순천 시민들은 호위무사 간신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의원의 퇴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정신을 지킬 것입니다. 자, 이 장면 굉장히 이정현 대표는 상심하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답변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는 등짝을 발로 걷어쳐서 내쫓는 이러한 비정한 정치, 이러한 배신의 정치,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어떤 범정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런 거짓말 질문을 좀 하지 마십시오. 누가 비호를 했습니까? 다 사과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법대로 헌법대로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정현 대표로서 이제 뿔이 바짝 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기자들이 저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네. 앞서 순천 시민들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네. 대통령을 비호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기자들이 대신 질문한 건데 네. 그걸 물어보는 기자를 좀 공박을 하니까 답변과 질문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올 4월 총선 때 이정현 대표가 그야말로 모자 하나 쓰고 자전거 타면서 순천을 누비면서 당선된 저 장면인데 6개월 뒤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명의 탈당, 김무성 대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당에 있으면서 당을 새로운 당으로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가지고 탈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하는 것은 해륜 행위다 이러면서 냉비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놓고 볼 때는 탄핵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이제 일단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는 탈당을 요구했고 이제 탄핵까지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는 탄핵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가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주류, 그러니까 비박 의원들은 사실 탄핵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탄핵 그 발의에도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 그 더민주당으로서 지금 탄핵을 채택을 해놓고 당론으로 채택을 해놓고도 네. 그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충분한 의원들이 확보돼야 네. 만일 그 중에서 탄핵 찬성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실제 표 찍을 때는 네. 유기명 비밀투표니까 탄핵 반대로 찍어버리면 네. 탄핵이 국회에서 우선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탄핵 발의 시기는 지금 어떤 그 숫자가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아마 이번 주말에 그 촛불 집회 네. 이런 데서 나타난 민심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더 추동력을 갖고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그동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두 사람이 내년 1월, 3월에 떠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탄핵이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심판 정적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네. 1항이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답니다. 따라서 1월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3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이 남는데요. 네. 그 후에 만약에 1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자리를 비우거나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중도 사퇴한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시죠? 예, 중간에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7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예 그 6명 이상의 그런 탄핵 찬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네. 결혼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재임명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미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 상태거든요. 따라서 직무 대행인 국무총리가 과연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에도 지금 견해가 나뉘기 때문에 이번 탄핵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헌법상의 문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누군가 하나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사퇴하면 아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춰진 건데요. 전직 헌법재판관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소개합니다. 의결 정족수도 나와 있지만은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7명 이상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명이 죄를 해버리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가지고 못해요. 헌재 재판관이 뭐 중설 때까지 공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자, 부지와 세월인데 저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뭔가 중요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시민단체 등 또는 정치인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문서 유출을 이미 인정했다, 사과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게 위헌이다. 라는 그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물론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이미 탄핵에 대해서 국회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야당 얘기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직접 문재인 대표의 육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보수의 본산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를 향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걸 문재인 대표에게 돌려주면 어떨까요? 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이 지금 야권이 분열이 돼 있어서 네네. 그걸 제대로 지금 구현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총화를 모으기 위해서 이 마음을 비우고 네. 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지금 그 헝클어져 있는 이 국정을 바로잡는데 한 몸을 바치겠다. 네. 그러면 이 국민적 지지도 또는 국민적 그 열화가 하나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헌신을 왜 문재인 대표는 못하고 보수에게 저렇게 헌신하라고 하는지 좀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한 몸 헌신한 것 바로 그것이 보수의 정신이다 하고 유권자들은 대구에서 이해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같은 얘기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정치상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 말이었습니다.